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2026 수능 특강 영어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크게 별거는 없고요. 네, 그냥 저의 취미 생활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설류의 수능 특강 지멋대로 분석 featuring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올해 이제 좀 중요하게 볼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임용고시를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요. 11월에 이제 임용고시에서 이제 일반 영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좀 지문을 이렇게 좀 썸머리하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좀 스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용고시도 이 수능처럼 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문을 선택하는 이런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픽, 내용들이 굉장히 수능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하는 저의 목적은 재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론 저를 위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이왕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요,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나 EBS 들어가셔서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이런 스킬풀한 것들 좀 제 이 수업은 살짝 좀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강을 들어보시고, 나는 좀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들으시고, 나는 처음부터 이게 별론데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3은 넣지 않았고, 무조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괜찮지만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단어 허들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이제 저처럼 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용 준비생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근데 그 임용 준비생을 뭐 누구나 볼까요? 뭐 저겠죠, 저. 이제 저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교재는요, 2026 이제 수능 특강 영어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글링 잘 하시잖아요. 구글 들어가셔서 수능 특강 2026 PDF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쉽게 파일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상업적 이용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양심상 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목표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저의 취미 생활인 겁니다. 저의 취미 생활. 즉, 나의 임용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그 제목에다가 유튜브 영상 제목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분량을 이제 다 써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풀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사고방식의 그 과정들을, 그쵸? 라기보다는 이 사고 과정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문제 푸는 스킬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답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 라고 제가 먼저 암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간 어떻게 문제를 쓰레기같이 푸셔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나도 한번 선생님처럼 따라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고쳐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목표는 뭐 사실 뭐 그 정도 되겠고요. 뭐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푸시다 보시면 아무래도 지문 내용들이 익숙치 않은 것들이 많고 이건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가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지문들이 대부분 보통 논문 같은 데서 많이 발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저 논문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그러는데 애들아, 논문을 왜 읽습니까? 수능 특강 안에 있는 그 지문들이 이미 논문이잖아.
그쵸. 이미 논문인 거잖아. 그거를 읽고 오답 정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이제 뭐, 사회면 사회, 뭐, 사회, 경제, 과학, 요즘은 또 막 기후변화 있죠. 그리고 또 AI 겁나 유행하고 있죠. 막 그런 것들 등등등. 그리고 또 교육에 빠질 수 없겠죠. 교육 관련 이런 지문들. 굉장히 이게 이런 메이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저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시면, 분명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주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문제를 연계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주기는 굉장히 좀 불규칙적일 겁니다. 불규칙적이고 제가 꼴릴 때 할 겁니다. 제가 꼴릴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규칙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분석하는 데까지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적으면 세 문제, 뭐 많으면 다섯 문제,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게는 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등급이 5등급이나 뭐 5등급 이렇게 그 이하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듣고 있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래도 좀 3등급 이상인 아이들부터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 때부터는 오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답을 잘 못하더라고.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답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라든지 여러분들 좋은 전자장비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은 아이패드가 없어도 좋습니다. 아이패드가 없어도 좋습니다. 자, 우선은 오답 형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원생한테 이제 좀 예시를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21년 3월 먼저 연도와 월 써주시고요. 내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됩니까? 21년 3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그 올가미 쳐셔가지고 굿노트 올가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이 부분을 오려가지고요. A4 용지 크기에다가 이 문제 여기 한 반줄 조금 넘어가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반줄 조금 넘어가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맞추셔서 하세요.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법이지 않습니까? 어법.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정답이 5번이야. 그러면은 5번만 할 게 아니고 그쵸? 5번만 할 게 아니고 1번부터 해야지 얘들아. 양심상. 그쵸? 자, 나는 선생님 전 틀린 게 많아서 저는 분량이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5번만 하시되 자, 그럼 오늘은 5번만 해. 그러면 내일은 4번을 채워가. 그 다음 날에는 3번을 채워가. 그 다음 날엔 2번을 채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차 여기에다 여백에다가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1번부터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이제 지금 여기에 동사의 밑줄 is가 쳐져 있는 걸 보니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찾아야지. 주어가 원이구나. 그래서 주어가 원인 것을 보아 단수 취급이 되어서 동사가 is가 왔네. 그러면 잘 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하고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와야 돼. 그래서 이 because 절에서 w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what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 역할. 그래서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 그래가지고 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을 써주는 겁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냐하면 지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써는 거야. I want a thing which she likes.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는데 what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사를 지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w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
관계대명사 what의 또 특징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뒷문장에 불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she likes 다음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뭘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삐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뒷문장을 봤어. what을 봤어. 자, everyone, 주어 왔어. 그 다음에 want, 동사 왔어.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삐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에 온 것을 보니, 아, what은 괜찮다. 그쵸? 그리고 뒤에, 앞에 선행사도 없는 것을 보니 괜찮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을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에 어법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38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었나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서 내가 풀었는지 그 사고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however가 가장 큰 단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써놓은 거야. 아, 이 문제에서는 however가 큰 단서였음 하고 내가 막 느낌표까지 막 썼어. 그렇지? 이 however에 그러면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자, belief cannot be tested for truth because we cannot get external evidence in our lifetim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념인데 어떤 신념이냐면 검증되어질 수가 없는 신념인 겁니다. 뭐하다고 진실되다고 검증될 수 없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이런 증거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러나 일부 유형의 믿음들은 검증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 그러나 검증될 수가 없대. 그 믿음들이. 그러면 그 앞전의 내용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니? 어떤 유형의 belief들은 can be tested. 검증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일부 유형의 belief들은 검증될 수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사고의 과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however some 문장을 전체 다 적을 필요도 없어. 봐봐. However some types of beliefs cannot be tested for true. 하고 내가 because 뒤에는 안 썼잖아. 그쵸? 그냥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owever에다가 딱 세모로 쳐두시고 앞에서는 검증된 belief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뒷부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이 belief가 이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용의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그것이 바로 5번이었다. 그래서 5번 앞문장을 보니 belief가 can be tested. 검증될 수 있다고 했네. 그러면 5번 뒷문장을 보니 근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믿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의 존재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증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들은 검증될 수가 없는 거겠죠? 앞에서는 검증될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검증될 수가 없네. 뭔가 내용상의 단절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정답이 5번이구나 하고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단서를 놓쳤는지 어떤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는지 해서 내가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however가 있으면은 이렇게 앞뒤 내용의 역접을 활용해서 내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5단 노트에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단 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만 각각 개인마다 문제 틀리는 유형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애들은 어법은 잘하는데 뭐 다른 거에서 틀릴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어법은 계속 틀리고 뭐 다른 거 잘하고 아무튼 각각 고유의 틀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오직 나만의 실력의 것인 거고 오직 나만의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는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나의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4, 5등급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오답 노트를 하다가 시간 낭비가 오히려 더 될 수도 있지만 1, 2, 3등급인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 구문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해석을 조금은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다는 아이들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답 노트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3등급 이상인 아이들부터는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해두는 거죠. 막 컨스터블 상당한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단어 카드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연습장 이런 미니 노트에다가 이제 적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죠.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굿노트에 그 테이프 기능 아시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글링 해가지고 단어 리스트 뭐 이런 양식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모르는 단어 거의 다 적어. 그리고 뜻을 테이프로 다 가려. 그 굿노트에 있는 그 테이프로. 그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게 막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단어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단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지문들 같은 경우 이런 빈칸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 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토픽 계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 센텐스라든지 아니면은 과학 분야, 과학 분야면 과학 분야, AI면 AI,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주제로 좀 적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이 지문의 주제는 뭐이다. 나만의 말로 이 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적고 그다음에 무슨 내용이다. 간략하게 한두 줄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다시 읽어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주제를 한번 보고 이런 주제였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했던 거니까 더 잘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노트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제 저야 워낙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저처럼 이렇게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내가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예쁘게 꾸미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밀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시면 되시죠. 여러분들 좀 학원 다니시잖아. 학원 가서 물어봐.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 이 부분에, 2번이 왜, 2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번 배워. 하고 내가 그날 채워가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한 번에 막 전문가처럼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면 교수하셔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가 될 수 있게끔 본인의 자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답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답 정리를 좀 수업이 끝나고 오답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메시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나?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은요, 설유진인 거 아시죠? 이미 유튜브 이름이 설유진이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이고, 지금 올해 1학기까지만 다니면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썼는데, 그 제목은 챗 GPT가 지어줬거든요. 그래갖고 제목은 기억 안 나고 이제 여러분들 KCI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설유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이퍼니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 뜰 겁니다. 그러면 제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영어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이제 학부는 신소재 공학부에서 정보소재 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전공하고요. 복수 전공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복수 전공은요, 학위가 인정이 돼서 졸업장에 찍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위를 2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대 출신이면서도 영어 영문학과 저는 2개를 졸업한 거고요. 부전공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깔짝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은 졸업장에 찍히지가 않고 그리고 학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을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빙성 있고 그래도 근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대만 나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제대로 영어 영문학과 과정을 밟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영어 교육과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근본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항상 탑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저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지는 마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성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제 소개는 끝났고요.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 업로드가 이어질 테니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능 보듯이 저도 올해 11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겠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1강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